네, 이제 그 중국 사회주의 헌법을 보겠습니다. 중국 사회주의 헌법의 기본 원리를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공산당 규약을 통해서 기본 원리를 도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회주의 국가와 중국 인민 전체를 영도를 합니다. 여기서의 공산당의 영도는 그 법률적 영도가 아니라 정치적, 사상적, 조직적 영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산당의 결정이 바로 중국 국가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결정이 국가의 결정이 되도록 국가 권력기구에 들어가서 정치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상적, 그죠? 사상적으로 그러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조직적 영도라는 것도 공산당의 주요 간부가 국가의 간부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규약은 이와 같이 영도 체계와 영도 방식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공산당 건설에 있어서 당의 어떤 기본 노선, 그죠? 당의 기본 노선을 국가에 어떤 관철시키는 것, 그리고 실사구시, 실사구시, 실용주의죠. 사상을 해방한다는 것, 백가정량,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토론, 논쟁을 허용한다. 그를 통해서 막스주의를 중국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과 인민대중의 관계에 있어서 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 노선을 관철한다는 것.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견제한다는 것. 이런 네 가지 기본 요구가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제 이러한 그 실사구시의 사상 노선, 대중 노선, 그 다음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수정하는 자비판이라는 세 가지 근본 원칙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공산당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이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다. 그래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진핑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3대 사상과 4개의 지침, 4개의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대 사상은 당연히 이제 막스, 레닌, 마오쩌둥이 되는 거고요. 4개의 지침은 막스, 레닌주의, 마오쩌둥의 사상, 덩샤오평의 이론, 장쩌민의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덩샤오평은 그 현 시대의 중국의 막스주의로서 사상 해방, 실사구시, 즉 개혁과 개방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죠. 장점인의 세 가지 대표 중요 사상이라는 것은 당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대한 지도 사상입니다. 그래서 당의 영도권의 내용으로서 이것을 가져가려면 선진적인 사회 생산,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본주의에서 형성된 거더라도 높은 사회적 생산력, 그리고 가장 선진적인 문화, 그리고 인민 대중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범한 인민 대중, 즉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광범위한 인민 대중의 근본적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이 노동계급 중심의 중국 공산당의 계급정당 노선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이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민 대중의 이익도 중시해야 된다. 이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개혁 개방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급이나 계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들의 이익도 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발전관,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것은 이러한 네 개의 지침과 맥을 같이 하는 중요한 전략적 사상입니다. 그다음에 네 개의 기본 원칙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견지해야 될 것으로서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인민민주주의 독재는 초기에는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 계급의 이익을 보좌하는 것, 즉 노동자 농민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웅들, 막스레인지, 마오쩌둥 사상 비슷비슷하죠. 전부 다 비슷비슷하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킨 것이 시진핑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다.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막스레인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이후에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나 장쩌민의 이런 사상들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장쩌민 이후에 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시진핑, 그죠? 시진핑이 있었고, 장쩌민과 시진핑 사이에 누가 있을까? 후진타오가 있었나요? 후진타오 이런 것들 지도자, 최고 지도자의 이론을 이렇게 추가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은 이제 사회주의 조화 사회다. 그래서 이 조화를 중시하는데 그 조화의 내용은 민주와 법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공평과 정의 이런 것들을 조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동 건설, 공동 향후의 원칙에 따라서 민생의 개선을 중점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현실적인 이익 문제도 원만히 해결해서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들이 누구나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에 의해서 노동자 농민 말고 자산가 계급 생겼죠. 소자산가뿐만 아니라 자본가도 생겼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계급들이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특색에 있어서 그 정치적인 특색은 자, 인민 대표 대회, 즉 소련식으로 하면 소비에트가 되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영도하에 다당 합작 제도. 중국 공산당이 중심이 되지만 그 다양한 그 형제 정당,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걸 유성 정당이라고 비난하는데요. 형제 정당, 집권 정당은 아니지만 같이 국정을 운영하는 공산당 이외의 정당들과 합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 협상. 어떤 그 국회에서 인민대표 대회에서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정치 협상이라는 그 통일전선 기구에서 폭넓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것을 이러한 국회로 그 안건으로 채택을 한다는 거죠. 충분하게 사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다양한 민주로 되기 때문에 민족 구역 자치제도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법치국, 이제 사회주의 법치주의인데요. 의법치국 이것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법치국, 사회주의 법치주의에 따라서 공산당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 법에 대해서 부르주아 지배 논리다. 부르주아 지배 논리에서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중국 공산당도 이제는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치주의에서는 뒤에 나오는데 반혁명제, 반국가제 이와 같이 구성 요건이 모호한 법률에 명시적인 구체적인 근거가 모호한 처벌 이러한 범죄를 점차 이제 요건을 이거를 제형 법정주의라고 하는데요. 형벌의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게 되는 이런 것도 사회주의 법치가의 내용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면의 목표, 중국의 공산당의 당면의 목표는 사회주의 초요 사회, 효강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효강 사회. 사회주의 효강 사회라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경제적인 의식주의의 필요성을 다 충족을 하고 인간다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 공산주의 사회 이전이겠죠. 그런 거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그 경제적인 현대화 이후에 조국 통일, 그죠? 세계 평화, 공동 발전이라는 3대 역사적 임무를 수행한다.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공산당은 노동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공고히 한다. 그 노동자 계급 하나가 아니라 노농동맹을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공산당 말고 민주당파, 소자산가들 있죠. 소자산가의 정당들, 무소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권력을 안배를 한다. 집권 세력은 아니지만 일정한 권력을 안배를 하고 이 정당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애국 통일 연성, 심지어 종교 부분에서도 일정한 그 종교 활동을 인정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 활동과 그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두 개 다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그 경제인데요. 경제에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공산당 이제 공유제를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공유제 외에도 사유제를 일정 부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 산업이라든가 커다란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경제 계획을 한다는 거죠. 거시적 조절 통제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개혁 개방의 내용에 있어서 소득을 보면은 노동에 따른 분배, 그죠? 일한 만큼 노동에 따른 분배가 사회주의 기본 원칙인데 중국 사회 시장 경쟁에서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분배 방식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주식 시장을 인정하죠. 주식 배당에 대한 소득. 또 중국에서는 집을 여러 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택을. 그래서 이 주택 임대소득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분배 방식을 한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과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여해준다. 선부 정책인데요. 이거는 경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상해와 같이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일부분. 경제 부분에서 자본가들이겠죠. 일부 자본가들이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권장하죠. 그러고 나서 점차 이러한 빈부격차를 해소해서 모두가 부유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경제 발전의 내용에 있어도 과거에는 경공업, 심지어 공해산업, 굴뚝산업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신형 공업화,
자원 전략, 친환경, 그죠? 혁신형 국가를 건설하는 거죠.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을 하고 환경 오염적인 산업은 점차 축소 억압한다. 다섯 번째는 이제 그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그 중국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은 자본주의 이 체제가 일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 일국양제라고 합니다. 일국양제에서 홍콩과 마카오가 있고 이 일국양제에 따라서 크게 보면 대만도 일국양제에 들어간다. 그래서 일국양제의 홍콩과 마카오 방식은 대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국의 통일 방식이다. 그래서 일국양제는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 형태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연방제 통일과 유사하다. 중국도 연방제 통일을 자기들의 통일 방안으로서 설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공산당 규약 중에서 중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 중국은 과정을 보면 혁명 과정을 보면 신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민주주의 혁명은 모택동의 지도에 따라서 그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과정이죠. 그리고 중국 본토를 통일하는 과정, 이 신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그 농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도시가 아니라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가와 도시를 포위했죠. 신민주주의. 무력혁명이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민민주주의 독자는 이제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사회주의를 바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과도기 형태죠. 자본가도 인정하고 노동자 농민 중심으로 하지만 자본가도 소자산가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행해서 자본가들을 일소하는 그죠? 자본가를 일소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모택동 그 말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다시 또 이제 자본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개혁 개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기초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데 아직은 그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전되지 못했죠. 사회주의가 고도로 발전되려면 생산력, 경제가 발전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회는 이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향후 100년 동안 그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있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뭐냐? 사회주의 초급 단계는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위에서 말한 이러한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건설한다. 경제 건설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경제 건설을 하겠다. 생산력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는 장기적인 전략 대해서 보면은 공자의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상사회를 단계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온포,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금부터 헌법으로 살펴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인간다운 삶의 질이 보장되는 소강사회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라는 대동사회 이렇게 세 단계 온포, 소강, 대동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이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다시 말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소강사회로 진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3단계의 진입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3단계
이론을 내세웠고요. 그 다음에 장점인의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주창을 하는 겁니다. 전면적 소강사회. 경제력의 발전을 통해서 의식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진핑의 경우에는 이 소강사회의 완성을 농민 빈곤층이 없어졌다. 즉 빈곤 문제를 해결했다. 2021년이죠. 올해죠. 그래서 빈곤층을 없애졌기 때문에 모든 인민들이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됐다. 그래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자, 이민민주의가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라면 소강사회는 이제 발전된 사회주의 단계로 나가는 거고 대동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국 공산당이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일부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자본가를 인정하지만 이들이 이러한 자본가들이 이제 독립되는 것, 그죠? 중국 체제에 도전하는 자산계급 자유화에는 반대한다는 것. 이러한 경제건설 관점 초급 사회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 이제 계급투쟁은 존재하죠. 현재 중국의 계급투쟁은 존재한다는 거 그렇지만 그것은 주요 모순은 아니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서의 주요 모순은 계급투쟁이 아니라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수요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회적 생산력 간의 모순이다. 그래서 초급 사회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임무는 생산 관계와 상부 구조 중에 생산력 발전에 적응되지 않는 측면, 그죠? 낮은 생산성이겠죠. 그리고 이 생산 관계, 즉 다시 말해서 국유화, 공유화 같이 경직된 생산 관계 이런 것들이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 관계의 일부 사유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된 과학 기술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게 현재의 당면한 목표다.